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요,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숫자는 총 79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0% 정도, 예컨대 10군데 저축은행 가운데 8군데는 부실 채권, 정확하게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 가운데 떼일 수 있는 비율이 10%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것도 10군데 저축은행 가운데 8군데씩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융회사,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익이죠.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그 차액을 먹는 것. 그런데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떼있다. 그것도 빌려준 돈의 10% 가까이 또 그 이상 떼일 수 있다. 이러면 당장 그 은행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실 채권 비율이 10%를 넘는다. 이러면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율이 무려 80%.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10군데에서 8군데가 지금 그런 행편이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PF 대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것이 부실화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가 가입한 저축은행 가서 내일 당장 돈을 빼야겠네. 자,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관리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금자 보호법이 있고 또 예금자 보호 이상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그 기간 동안에 10년은 팍 넣습니다.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걱정.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즉, 내가 투자에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그만큼 위험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자도,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축은행들끼리 이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저축은행들마다 이자가 조금 다른데, 이자가 조금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차이만큼의 그 저축은행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만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이자가 좀 비싸잖아요. 그 정도 일반적인 갭 정도에 우리가 만족해야지, 그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조금 더 주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자칫하면 내가 더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자,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또는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아까 부실채권 비율이라든지 이따가 말씀드릴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것들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함께 지켜보시고요. 우선은 대출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출, 즉 부실채권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는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여신이라고 하죠. 여신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입니다. 돈을 빌려줬고 이자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아무 문제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거. 이게 정상이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주의입니다. 돌려받고 별로 문제는 없는데, 예컨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갈 때는 소득이 있는 직장이었는데 실직을 했다든지, 자, 그런 경우는 요주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이게 요주의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정입니다. 고정. 이 고정이라는 뜻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예컨대 어떤 기업에 대출을 했는데 그 기업이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개인이 실직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해서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돈을 빌릴 때 담보 설정을 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간 채무자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담보 채권 때문에 문제는 없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보 채권을 내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하는 것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부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정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회수 의문입니다. 자,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실 채권이 터졌는데 담보도 있는데 담보를 내가 권리 행사를 해도 경매나 이런 걸 해도 내가 빌려준 원금을 다 못 받는 경우, 자, 이런 것이 회수 의문입니다. 즉 원금 손실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추정 손실입니다. 이것은 원금을 왕창 떼이는 거예요. 담보가 있어도 그냥 떼이는 겁니다. 뭐 1순위가 안 돼 있다든지 등등 해서 이게 추정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 이하 부실 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단계에서 고정 이하, 즉 고정부터 고정,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수 의문, 다섯 번째 추정 손실, 이 세 가지 3, 4, 5번 이 3단계, 4단계, 5단계에 속하는 부실 채권, 이 여신들을 다 고정 이하 여신, 부실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 즉 부실 채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지금 저축은행 10군데에서 8군데가 해당이 된다. 10% 이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축은행이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저축은행이 재정건전성, 즉 부실 채권, 또 지금 말씀드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어떤지를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BIS,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중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내가 확인하는데, 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최근 9월 1일 기준입니다. 9월 1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내가 4군데 2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죠.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군데가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죠. 권고하는 그 수치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BIS 비율은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저축은행별 총자산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산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1% 이상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1조 원 밑으로 1조 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10% 이상은 유지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2024년 상반기 결산 기준 4군데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권고치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군데가 어딘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뱅크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진 것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상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금융당국도 이 4군데 BIS 자기자본 비율이 가이드라인 밑으로 떨어진 곳에는 일단 자본을 늘리거나 자기자본,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을 좀 정리해야겠죠. 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입한 혹은 가입하려고 하는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비율이라든지 BIS 자기자본 비율, 자, 이런 등등이 어느 정도 건전한지 그것을 내가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서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하고 검색을 해보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클릭하면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결제은행, 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밑에 보면 이 카테고리가 나오죠. 거기에 비은행 카테고리에 왼쪽에 밑에 보면 저축은행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면 저축은행 리스트가 쫙 펼쳐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알고 싶은 저축은행 하나만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으나 뭐 그렇게 해 보실 수도 있고, 우선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떤 저축은행이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우선은 뭐 전체 다 모든 저축은행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전체 여기에 클릭하면 다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오른쪽에 보면
분류의 밑에 보면 자본 적정성이라는 코너가 나와요. 메뉴가. 이 자본 적정성을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해드리는 현재는 이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올해 1, 4분기 즉 지난 3월 말 기준급만 나와 있습니다. 기준급까지. 6월 말 기준급까지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그렇지만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이제 추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산출 내역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들이 쫙 리스트가 다시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고 싶은 저축은행만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체 다 위에 클릭하면 전체 다 체크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 자본 적정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맨 아래 보면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이 부분 체크해서 또 이렇게 이제 클릭 조회하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저축은행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것은 가장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면 2024년 3월 말 기준 BIS 비율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조 원 이상, 자산이 1조 원 이상은 금융당국에서 11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또 1조 원 이하는 금융당국에서 10 이상을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BIS 비율을 한 7 이상 정도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10이나 1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뭐 7, 8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10, 11 정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스트에서 은행별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은행 보시고 이 BIS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한마디로 부실 채권 비율.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것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면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의 제일 왼쪽 은행 있죠. 은행 밑에 보면 국내은행 있죠. 이 국내은행을 클릭합니다. 자, 국내은행을 클릭하면 이렇게 금융권들이 쫙 리스트업 되는데 그 아래에 보면 저축은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클릭하시면 앞서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리스트들이 쫙 펼쳐지는데 내가 알고 싶은 저축은행만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싶으면 비교해 보고 싶으면 제일 위에 그냥 저축은행 제일 위에 거기를 클릭하면 모든 저축은행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신 건전성이라고 있죠. 이 여신 건전성을 체크하시면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여신 건전성이 펼쳐집니다. 그죠? 여신 건전성이 펼쳐지면 마찬가지로 또 은행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동일하죠? 내가 관심 있는 저축은행만 체크해도 되고 또 전체를 다 비교해 보고 싶으면 제일 위에를 클릭하면 모든 저축은행이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열립니까? 메뉴들이 나오죠. 여신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정 이하, 중간 정도 있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체크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회하고 클릭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024년 3월 말 현재 각각의 저축은행들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한마디로 부실 채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뭐 어떤 저축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비율은 2.27이죠. 아주 양호하죠. 그 밑에 보면 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부실 채권 비율이 19%, 또 뭐 8%, 12%, 10% 이런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자칫하면 내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가입한 또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이자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등등도 가끔씩 확인하면서 너무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내가 감수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이 생각을 꼭 함께 가지시면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는데 오늘 방송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